오늘도 박지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제 그 법정 대선 토론 경제 분야 이슈가 다루어졌고 아무래도 경제 이슈다 보니까 열심히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국가 부채 규모의 적정성 논의가 있다가 기축통화국 편입 여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 이슈가 지금 이제 또 한번 정치 논쟁화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까도 최영일 선생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네네네. 볼 때 이제 세 명의 이제 주된 후보 여기 이 관련해서 심상정 의원은 발언을 안 했고 나머지 세 후보가 발언을 했어요. 근데 어느 후보에 대해서는 이거 표현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후보가 있었고 어떤 후보는 저건 사실이 아닌데 어떤 후보는 저분은 뭐 말하는 게 다 아니네 이런 거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논쟁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오호. 근데 어제 오늘 언론에서 엄청나게 다뤄지고 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게 뭐 일단은 나왔던 얘기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이죠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맨 처음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 50%는 안 돼서 선진국의 110% 되니까 안정적이라서 우리는 더 해도 된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그 듣고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뜻 같은데 이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약간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역으로 공격했죠. 그래서 그러면 본인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잠시 포즈가 있었다가. 잠시 포즈 있다. 우리가 이제 비기축통화국가니까 한 50에서 60 넘어가면 힘들다.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우리 이제 금세 기축통화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는 약간 좀 결이 다른데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주장은 좀 달랐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원이 아직 비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이제 국채를 발행할 때 이게 인기가 없다. 국채 발행 인기가 없고 더욱 높은 금리를 줘서 사람들 이제 금리를 가상금리를 줘야 사가니까 그래서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러한 현재 코로나 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늘려야 되고 어떤 조달책을 갖고 그러면 부채 규모를 갖고 이제 이 재정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예산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너무 금액이 크다 보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자본을 땡겨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적절성 규모를 얘기하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그 기축통화국가의 편입을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진짜 완전히 지금 언론에서는 어제 오늘은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의 이해도가 낮다. 그다음에 이제 편입 가능성도 이거 뻥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정 확충을 어떻게 하고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적정 규모가 어떤 거 이게 논쟁이 돼야 되는데 기축통화국 이게 지금 도배가 된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일단은 기축통화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서 제가 쭉 봤을 때 이렇게 세 후보에 대한 이제 팩트 체크 제가 아주 유튜브로 아주 눈 빠지게 봤어요. 얘기한 거를 그리고 이제 IMF라든가 지금 정경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고 아주 그냥 다 봤는데 팩트 체크를 아주 엄격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축통화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국가 간에 이제 거래할 때 기본이 되는 화폐잖아요. 결국은 현재는 이제 달러죠. 달러가 가장 미국 달러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할 때 다 달러로 해야 되는데 달러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달러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 세계에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도 거래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로 다 거래한다 보면 그만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쓸 만큼 달러가 공급되려면 달러가 엄청나게 찍으니까 달러가 그러면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IMF에서는 이러한 달러에 연동시켜서 그래서 달러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주는 화폐를 좀 그래도 좀 만들자. 이게 이제 좀 표현이 어려운데 그걸 SDR이라고 해요. SDR.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 그래서 특별 인출권. 그러니까 뭐 이 달러에 대한 교환권을 주는 거죠. 교환 화폐를. 근데 그게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신인도 있는 그런 나라의 경우에. 그래서 그게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 하나. 그다음에 유럽에서 유로. 일본의 엔화,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95년대 마지막으로 그게 중국의 위안화가 들어왔어요.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신인도가 있고 거래량이 많은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재명 후보의 이제 주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팩트 체크를 하면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기축통화국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기축통화국이 뭐 어떤 경우는 기축통화국 당신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축통화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SDI라고 편입이 되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돼 이게 무슨 뭐 선진국 지수 편입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 그게 약간 좀 오해를 살만하게 된 거죠. 근데 네. 엄밀하게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정경련의 자료가 나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경련에서 뭐 수출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IMF의 조건에도 우리가 맞게 되고 그러니까 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게 많다 해서 이게 근데 이 5개인데 현재 올해 8월 달에 하나 더 심사를 할 거예요. 아, 심사를 예정하고 있군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자. 우리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한테 경제 효과도 많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그 원화에 대한 신인도가 높아지면 네.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거짓말은 아니다. 네.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 표현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SDR에 이제 시도할 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근거를 정경련 자료를 댔잖아요. 보통 정경련 자료라고 사람들이 저거 자기네 배불리려고 네. 일부 대기업과 자원을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것보다 이미 이제 외국에서 2015년도에 위안화가 이제 인정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자 누구냐? 그래서 블룸버그나 이런 국제통신 다음 주자는 한국의 원화가 1순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나요? 그다음에 2순위는 이제 싱가포르의 달러, 3순위는 캐나다 달러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벌써 2015년도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정경련 자료를 근거로 하지 말고 블룸버그 우리나라 사람들 국제 데이터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근거를 했어요. 정경련 자료니까 좀 갸우뚱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축통화국이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철수 후보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을 내도 인기가 없을 것이다. 금리를 많이 얹어줘야 된다. 네네. 그럼 나중에 빚으로 우리한테 오니까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러면 역으로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그 SDR에 들어간 그 나라의 화폐는 5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거의 뭐 200개 된 나라는 그 돈들은 휴지 조각인가? 그러면 그 모든 나라들이 채권 시장에서 인기가 없나? 그렇지가 않아요. 네네. 그런데 한국에서 실제로 2020년도가 21년도에 그때 정부에서 보도자를 엄청 냈어요. 어떤 거 냈냐면 우리가 이제 외평채라고 하는데 외평채 했을 때 유로화 표시 채권을 마이너스 금리를 했다. 이건 뭐냐면 100만 원짜리 채권인데 우리는 금리를 얹어주는 게 아니라 너무 확실한 상품이니까 야 이거 100만 원이면 나중에 너 손해 안 보고 이래서 99만 원 현찰 돌려줄게. 이래도 살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엄청나게 네네. 거기에다가 뭐 홍보자로 돌리고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채권은 거의 세계적 탑 5의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염려하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윤석열 후보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대로 동영상을 몇 번 돌려봤는데 이재명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이제 화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비기축 통화국가이기 때문에 50%에서 60%를 넘어가면 어렵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실제로 데이터 아까 이제 50% 60% 넘어가 어렵다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네. 없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200개 나라를 다 같이 평균을 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저개발국은 채무로 그렇죠. 채권을 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 이자를 엄청나게 붙여도 불안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쪽은 오히려 채무 비율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선진국, 예를 들어서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뭐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이런 쪽에 그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 높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로 근데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며칠 사이에 논쟁이 확산됐냐. 언론의 잘못이 정말 크다고 봐요. 네, 거의 뭐 언론이 거의 보수 야당의 얘기를 그대로 실어주는 기관지와 같은 역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뭐 죄송한 표현이다만 한국에서 기레기라고 얘기하는 네네. 부분들이 정말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기사를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포커싱해야 될 부분들은 이 코로나 위기를 탈취를 하기 위한 재정 어떻게 조언하고 이런 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기축통화 얘기로 그 편입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완전히 다른 곳으로 좀 흐르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이사와 함께 또 기축통화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